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유입식 변압기의 냉각 방식 및 표기 방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림에서 보이는 이 변압기는 이제 유입식 변압기입니다. 이제 기름이 들어가 있네요. 기름으로 절연을 하고, 이제 오일이죠, 오일. 우리가 절연유, 우리가 표현하죠. 절연유라고 이야기하죠. 안에 있는데 절연유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가 절연유가 들어가 있고, 이 절연유의 역할은 이제 물론 이제 절연. 예. 오일이 절연 성능이 비교적 좋죠. 그래서 절연하기 위한 용도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냉각.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오일이 이제 이렇게 사용된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요래 이제 MV, 소위 말하면 MV 클래스에서, 고압 클래스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는 변압기의 모습이고,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말하면 소위 말하는 HV 클래스죠. HV 클래스.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초고압. 예, 초고압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보통 이제 MTR급, 여러분도 따지면 이제 1호사로 송전받는 측에서 보면 MTR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내부 구조 좀 보죠. 이게 오일이 채워져 있고, 내부에 이제 절연과 냉각을 위해서 오일이 채워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철심이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철심이 있고, 철심에가 이제 여기는 삼상 변압기니까, 삼상 일체형 변압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본선이 이제 와인딩 되어 있는 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변압기로 가보죠. 여기는 이제 외관만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고압측 이제 부싱이 되겠죠. 자, 여기 부분, 이 부분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라지에이터, 방열기라고 부르죠. 이제 나중에 이제 오일을, 내부에 있는 오일이 이제 순환하게 되는데, 이제 그 순환하는 오일이 이제 라지에이터를 통해서 이제 순환해서 갑니다. 그래서 식혀주는 그런 열 교환기 역할을 하는 거죠. 열 교환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로 라지에이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라지에이터에 보면 이게 팬이 붙어 있죠. 팬이 붙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팬도 이렇게 붙어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컨서베이터. 나중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오일이 좀 부족해지면 이제 컨서베이터에서 이제 조금씩 오일이 보충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좀 높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그림은 절연유, 그 다음에 오일이죠. 아까 오일 절연유하고 그 다음에 권선, 우리가 구리 권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권선, 그 다음에 절연유, 위치별 온도 상승 한계를 갖다가 IC 기준 한계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을 갖다가 아주 그 요약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곳이죠. 안에는 철심이 있고, 그 다음에 권선이 이제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제 오일이 이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갖다 절연유라고 표현했고, 이제 이게 뜨거워지면 이게 이 방열기, 아까 라지에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식혀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쪽에 양쪽에 있으면 뜨거워진 거는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뜨거워진 기름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식혀진 것들은 이제 아래로 다 무거워져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서큘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뜨거워진 오일이 이렇게 차가워져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온도 상승 한계는 IC 기준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는 최고 유온은 6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유온은 60도. 아마 상부 측의 권선에 가까운 측이 아마 이제 가장 뜨겁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오일의 온도입니다. 오일의 온도고, 최고 유온은 60도로 이제 IC에서는 한계를 잡아놨고, 안시 같은 경우는 65도, 65도, 5도가 약간 높도록 되어 있죠. 자, 아래쪽이 차갑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쪽이 온도니까 이쪽이 좀 더 뜨거워진다는 이야기, 위로 갈수록 좀 더 뜨거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선이죠. 권선은 오일보다 더 뜨겁겠죠, 사실은. 발열체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여기서는 발열체가 권선이 되니까, 발열체는 얘보다는 좀 더 뜨겁겠죠. 그래서 온도가 약간 이쪽으로 약간 시프트 돼 있죠. 그래서 온도가, 권선의 여기 평균 온도는 얼마 정도로 제한되어 있냐면 65도씨. 이거는 안시나 IC나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평균 권선 온도는 65도가 이제 제한 온도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최고 하스팟 온도죠. 하스팟 온도는 78도. 가장 뜨거운 점이라 할지라도 78도 이하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권선의 온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시 같은 경우는 2도 좀 더 높게 80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운전의 한계 조건 내에서 우리가 배낭기를 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온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과부하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온도 조건들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 변압기는 지금 과부하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온도 내에서 운전을 할 때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전격 내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온도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변압기의 이제 전격이 규정이 될 텐데, 결국 이게 용량이라고 하는 것, P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압 곱하기 이제 전류가 될 텐데, 이제 전압은 절연 설계가 끝나면 이 전압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면 이게 고정이죠. 설계상 고정이죠. 이건 설계상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연 설계가 끝나버리면 이건 설계상 고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얼마까지 흐를 것이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용량을 갖다 결정해주는 이제 주요 파라미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같은 설계 내에서도 이 전류를 갖다 더 흘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뭐냐면 이 온도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이 온도가 안 올라가면, 이 온도가 뭐 최고 유온이 60도 이하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뭐 와인딩 온도도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뭐냐면 전류를 더 올려도 되는 거죠.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냉각 조건, 이건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기들도 그렇죠. 냉각 조건을 더 추가를 해주면, 더 잘 쉽게 해준다면,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냉각 조건을 가해준다 그러면은 전류를 더 흘릴 수가 있다. 즉 용량을 갖다가 더 늘려서 확대된 용량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냉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기 방식은 IC는 이렇게 표시하고 ANSI는 이렇게 표기하더라. 이게 명판상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명판상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냉각 방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냉각은 이제 지금은 유입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냉각 방식은 이 방식에는 ONAN이라고 말이죠. 요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IC 표기 방법입니다. IC 표기 방식이고, 그다음 뒤에 OA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ANSI 표기 방법입니다.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통 명판에 보면 이렇게 IC로 표기되어 있는 명판이 있고 ANSI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명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우리나라 말로는 유입잔냉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냉각 방식. 즉, 이게 오일이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자연 공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냉각을 하는 거죠. 추가적인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라지에타, 방열기는 이때 여기에서 뭐 오일을 뭐 돌려주기 위해서 펌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온도차가 날 거 아니에요. 뜨거워지면 뜨거운 부분하고 차가운 부분이 있으니까 밀도차가 형성되고, 그러면 자연대류죠. 자연대류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뜨거운 곳에서 이제 그 차가운 곳 쪽으로 이제 돌게 되죠. 결국 자연대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오일 내추럴. 오일을 안에가 오일이 채워졌는데, 오일이 뭐냐면 아까 말하는 그 밀도차,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서 자연순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일 내추럴이에요. 오일 내추럴. 그 다음에 외부 쪽에서는 공기가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 공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돌겠죠.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이제 돌겠죠. 자연순환을 통해서 돌긴 도는데, 이 공기도 그냥 자연 공기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에어도 그냥 내추럴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뭐 인공적인 뭐 바람을 불어서 뭐냐면 식혀준다든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자연 공기인 상태 그대로의 냉각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입 잔냉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냉각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입식의 가장 기본적인 냉각 방식. 뭐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데이터를 봤더니 요거 한 예를 든 겁니다. 뜨거워진 쪽이 이쪽에 상부가 뜨거워진 쪽이겠죠. 이게 한 69도인데 방열기를 빠져나오니까 한 뭐 46도 정도 이렇게 식혀져 나오더라. 상당히 뭐 그래도 이 방열기 효과는 좀 제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뜨거워진 이 오일은 멀리 공기랑 많이 접촉하기 위해서 이게 방열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식어서 냉각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유입잔냉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유입식 방식의 냉각 방식이다.
추가적으로 조금 냉각 효과가 좋은 방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연 공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팬을 다는 거죠. 팬을 달아 가지고 자연 공기보다는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바람을 이동시켜 주면 이게 그 냉각 표면적을 갖다가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팬의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쿨링하는 것은 자연 공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노트북 같은 데 보면 뭐 조그마한 노트북에 보면 이렇게 뭐 조그만 데다 가둬 쓸 수 있는 것은 뭐냐, 팬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이 팬의 효과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팬이 없이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다 아마 다운될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과열로 다운될 거예요. 그래서 그 팬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건 똑같아요. 요거 하나가 이제 팬을 넣어가지고 뭐냐, 에어가 뭐냐면 내추럴이 아니라 포스죠. 강제 냉각을 한 거죠. 에어에 대한 강제 냉각을 부여한 거죠. 그랬더니 효과가 그래도 제법 있더라. 근데 실제 설계할 때 이제 요게 얼마 정도 효과가 있냐면 용량을 얼마 정도 키우는 역할을 하냐면 20에서 한 30% 정도의 효과가 있다. 아까 유입 잔행식 ONAN에 비해서 ONAF가 되죠. AF. 여기만 달랐죠. N이 아니라 AF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FA 방식이라고 쓰는 거죠. 안시에서는 FA. 앞에서는 뭐였죠? 유입자는 OA였죠.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에어쿨링이라는 이야기죠. 유입자 안행식이 OA가 아니라 이거는 FA입니다. Forced Ai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orced Air. 이게 있으면 한 이 정도 용량이 이게 팬을 돌려가지고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효과죠. 그래서 이거 팬을 안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용량을 표기하는 거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이런 변압기죠. 한전에서 쓰는 변압기죠. 이렇게 돼 있죠. 예, 삼상 용량이죠. 삼상 용량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앞에가 이제 OA 용량이다. 여기가 FA 용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벌써 15MVA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아마 요 근처에 있는 상승분 정도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어만 더 불어주더라도, 팬을 사용해서 에어만 더 불어주더라도 훨씬 더 용량 증가를 크게 기대할 수가 있다. 뭐 10%, 20%가 아니라 30%, 거의 30%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보다 조금 더 이제 강화된 방식은 암만해도 이제 오일도 여기도 순환시켜주면, 여기도 오일도 강제적으로 순환시켜주면, 이제 물론 이제 오일을 이제 순환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하겠죠. 이제 펌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순환력을 더 키워주면, 순환을 갖다 잘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냉각 효과가 증가하겠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기대하는 효과는 아까처럼 한 30%, 20에서 한 30%입니다. 그 전의 방식, ON, 그 다음에 그 전이 뭐였죠? AF죠. ON, AF에 비해서 OF, AF는 이거에 비해서 한 또 30%의 효과를 갖다 기대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송유 풍냉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유 풍냉식. 그래서 기름을 여기 펌프로서 강제로 순환시켜주고 그 다음에 팬을 돌려가지고 강제 냉각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돌려주는 부분이 들어간 게 바로 송유 풍냉식이 되겠습니다. OF의 AF, 이거는 IC 표기 방법이고요. Forced Oil, Forced Air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도 강제적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에어도 강제적으로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시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DAF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OD가 들어갔는데 OF가 아니고 OD라는 말로 좀 바꿔놨는데, 이것도 송유 풍냉식의 어떤 같은 형식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OF의 AF 방식, 송유 풍냉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irect라고 되죠. directed. 이게 직접이라는 뜻이죠. 직접. direct하고 직접이죠. 그래서 이 효과적으로 말하면 이 권선이 가장 뜨거운 부위니까 얘를 갖다가 직접 차가워진 오일이 직접 가도록 뭔가 이미 미리 결정해 놓았던 어떤 패스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냉각 효과를 조금 더 이게 약간 개선된 버전이니까 뭐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더 효과는 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게 소위 말하면 이 차가운 오일이 직접 뭐냐면 이 가장 뜨거운 부위에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바로 또 이게 막 이런데 이게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직접 여기에 본선을 향할 수 있도록 이런 미리 결정된 어떤 페이스를 만들어주면, 즉 가이드 같은 걸 놔주면은 훨씬 더 효과가 뭐 훨씬 더라는 게 얼마 정도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개선된 형태라고 하니까 다소간 뭐 수 퍼센트 정도는 조금 더 냉각 효과가 좋지 않겠냐 뭐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방식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순행이 추가되는 방법이 있죠. 공기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냉각 매체로서 냉매로서 공기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암만 해도 물을 사용하는 순행 방법이 훨씬 더 냉각 효과는 뛰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더 많이 증가시킬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예 여기를 갖다가 이제 공기 대신에 순행 방법을 갖다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높은 용량의 변압기를 갖다가 이제 제작할 때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도 조금 ODWF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순행 방식에다가 아까 여기 그 미리 결정된 가이드 같은 걸 내주면은 이런 것은 ODWF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물 대신 에어를 쓰는 방법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입식 변압기에서 가장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뭐 더 좋은 방법들도 이제 뭐 개발되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 뭐 쓰고 있는 어떤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그 냉각 효과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ODWF 방식이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순서대로 이제 그 용량을 좀 더 냉각 효과를 갖다 치워서 결국 뭐냐면 변압기는 동일한 성능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본선은 동일한 절연 능력과 그 다음에 본선의 굵기를 설계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운전 시에 용량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냉각을 갖다가 또 개선시키면 그걸 갖다가 좀 더 키워줄 수 있겠다. 운전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 한 일례를 들면 그 단권 3, 4, 5kV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게 단상입니다. 단상 용량이 이제 100MVA.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제 요 용량이었는데 166.7MVA라고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요런 냉각 방식에 의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용량이죠. 100MVA가 기본 용, 이게 단상 용량으로요. 100MVA가 이제 기본 용량이죠. 유입 잔냉식 용량이죠. 유입 잔냉식 용량이고요. 이건 앞에는 IC 표기 방법이라고, 뒤에는 안시 표기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입 잔냉식, 그 다음에 OA.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숫자로 보니까 33% 정도가 이게 증가한 용량이네. 그죠? 여기가 팬만 사용해서 포스트 에어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30%, 33% 정도 굉장히 큰 용량 증가가 나타나죠. 여기에서도 거의 그 정도 되죠. 거의 그 정도 되죠. 여기서도 이제 이거에 비해서 또 33% 정도 더 넣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거는 송유 풍냉식이 되겠습니다. 송유 풍냉식. 그 다음에 뭐 이제 적용상에 뭐 이렇게 ODAF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ODAF. 요거에 이제 개선형이니까 요걸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54 변전소에서 볼 수 있는, 한전 154 변전소에서 볼 수 있는 변압기죠. 삼상 용량으로요. 45MVA는 ONAN, OA 용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0MVA는 FA 용량이다. 여기가 팬을 돌리면 여기까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기본 용량 여기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팬을 돌리면 여기까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까지 가동하면 여기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늘 여기까지 쓰는 건 아니겠죠. 용량에 따라서 이제 그 구간별로 펌프를 가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팬 없이 운전하기도 하고, 용량이 낮을 때는. 근데 용량이 좀 늘려서 운전하고 싶을 때는 팬을 가동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압기의 냉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